박근혜가 영장실시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박근혜가 출석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했지만 박근혜 나오겠답니다. 나오는데 포토라인에 서게 하지 말아달라. 지금 이 상태예요. 아직도 VIP로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그 지하 구치감에서 법정 지키가는 엘리베이터가 있대요. 그걸 사용하지 않겠느냐. 경호의 문제도 있고요. 박근혜가 포토라인에 꼭 산다하는 것이 꼭 좋은 일만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쪽팔린 건 면해 보겠다는데 박근혜가 이제 판사 앞에 지금 나가는 경우는 전직 대통령 그 사례를 비춰봐도 되게 이례적인 경우고 뭐 나가는 게 좋긴 합니다. 그만큼 이제 속된 표현 똥줄 타듯다. 고속 안 되려고 지금 할 수 있는 건 다 해본다. 그 와중에서 포토라인 안 산다.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려고 해봤지만 국민 여론 안 움직이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이제는 어느 정도 직감을 한 것 같긴 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검찰 출석을 말없이 군말 없이 하고 포토라인에 섰던 거는 나 지지했던 분들아 나 좀 봐줘 나 지금 잡히게 들어가게 생겼어 했던 동정 여론이었고요. 지금은 정말 순수하게 구속되지 않기 위해서 출두하는 걸로 보이는데 모양은 빠지지 않겠다. 이게 지금 박근혜 의도처럼 보여요. 사실상 무고함을 피력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죠. 그렇죠. 우리나라 전 국민들이 이제는 거의 법 전문가가 됐잖아요. 구속영장실질심사 절차에서도 다들 잘 알고 계세요. 이번에 박근혜가 출두해서 심사를 받는 동안에 경호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 요거 참 애매하잖아요. 일단은 청와대 경호팀은요. 국가시설 내에서 경호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네. 예, 검찰청, 법원 안에서는 경호를 못합니다. 구치소도 당연하고요. 교도소는 당연하고요. 그래서 지금 그동안 검찰이 해왔던 수사의 패턴으로 보면 구속영장 청구를 해서 실질심사를 받는 중에 피의자를 대기시키는 곳이 있어요. 특검에서도 했었는데 통상적으로 구치소에서 했거든요. 그러면 구치소에 대기시켜 놓든지 법원에 대기시켜 놨다가 구속 여부가 결정이 되면 그대로 따르게 되는데 구치소로 가게 되는 경우에 서울구치소 앞에서 청와대 경호팀 애들은 대문 밖에서 기다려야 돼요. 결정이 날 때까지. 근데 지금 박근혜의 경우에는 이제 영장실질심사 다른 말로 피의자 조사를 이제 받게 되면 영장이 나오는 걸 결정될 때까지 어디다 두느냐가 지금 계속 고민이었거든요. 네. 뭐 구치소로 갈 것이냐. 가장 대체적인 예측은 법원 내에 있어요. 작은 구치감이라는 게 있대요. 예, 있어요. 거기다 가둬놓는다고. 가둬놓을 가능성이 없다고. 지금 아직도 몰라요. 이건 확정된 건 아닌데. 검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 측에서 명확한 입장이 아직 안 나와서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 영장실질심사에 그 포토라인에 안 서게 해달라고 하는 것도 방송하는 이 시간까지는 법원의 결정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박근혜 측의 요구일 뿐이에요. 예. 포토라인 쓰지 않게 해달라. 지금 포토라인 다 라인을 그려놨다만 박근혜가 출두하는 그 상황에 테이프로 만들어놓은 그 테이프가 나중에 역사적인 사료가 될 것 같아서 그 박근혜가 그 사건의 상황이 종료되면 그거 빨리 뜯어가지고요. 보관하시는 분이 경매에 나가면 굉장한 돈을 벌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검찰청 나갈 때도 그 테이프 누가 가져갔을까요? 그러네. 그 생각해보니까. 그러니까 바닥에 붙여놨던 거 뜨잖아요. 네. 그냥 쓰레기통에 버려졌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 아깝다. 솔직히 말해서 그림이 잘 안 그려지거든요. 이쪽에 계시는 분들이야 웬만한 분들 다 감옥에 한 번 또 갔다 오시고 그래서 그게 익숙하다고 그러는데 박근혜가 기결수가 되기 전까지는 구치소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구치소에서의 생활은 참 어떻게 할지는 정말 난감합니다. 만약에 구속이 된다고 하면. 그러네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머리카락은 어떻게 하지? 화장은 어떻게 하고? 박근혜라고 하는 사람이 그 유아적인 마인드를 좀 벗어나가지고 한 단계 성숙하는 계기가 되길 바래요.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외모에 너무 치장을 좋아하다 보니 사람이 치장이 안 된 상태로는 사람도 안 만나는 사람 있잖아요. 이를테면은 자기를 오랜 시간 동안 밥을 해주던 조리장이 그만두는 날도 화장이 안 됐다고 얼굴을 안 보고 보냈어요. 그게 박근혜예요. 우리 일상생활로 한번 돌아가 보자고. 정말 가깝게 살았던 위층에 막 철이 엄마 순이 엄마 하면서 친하게 지냈던 그 2층이 이사 간다고 마지막으로 인사하러 왔는데 나 화장 안 했어요 못 나가는 건 똑같다고. 이상해요. 사실 이해가 잘 안 되는 타입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구치소에서 뭐 들어가면 당연히 화장품 안 주잖아요. 화장은 기초 화장만. 기초 화장은 해요? 스킨하고 로션 정도만 바를 수 있고요. 대단하네. 겨울에 틀 수 있어. 사람이 아무리 죄를 졌더라도 스킨 로션을 안 줘. 원래 안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문제는 색조 화장이고 염색도 못하게 하고 이런 거죠. 그 색조 화장품 안 주면 박근혜 씨 같은 경우에는 토마토 이렇게 으깨가지고 당근 으깨가지고 이렇게 입술에 바르고. 이 양반은 유머 감각이니까 신비 수준이야 진짜. 그럴 것 같아요 나는. 이게 웃겨 지금? 비참하잖아. 이건 지연 말단적인 문제고요. 역사적인 모든 것들이 바뀌는 거예요. 박근혜한테는. 네. 시중만 받아왔던 사람 입장에서 스스로 해야 되는 일이 너무나 많아진 거죠. 일단 배식판으로 밥을 먹고요. 설거지도 지가 해야 되고요. 네.
샤워는 어떻게 하며 변기는 어떻게 하고 불쌍해 죽겠어. 나는 박근혜 불구속 바래본다. 인간적으로 아니, 안 돼요. 그건 구속을 해서 박근혜가 구속이 되는 순간 있죠. 예. 서울구치소의 모든 변기가 비대가 달릴 거예요. 나는 박근혜가 범죄자였다는 걸 순간 깜빡 잊어먹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박근혜를 비대를 달아주려면 박근혜만 달아주면 큰일 나잖아요. 그거는 또 그 법무부 장관 탄핵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빙자해서 모든 변기에 비대를 달아줄 것 같아요. 굉장히 좋아요. 그거는 수감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아마 배식판도 바꾸지 않을까 싶어요. 도자기 그릇으로 깨지지 않는 도자기 그릇으로 바꾸지 않을까 싶어요. 누가요? 박근혜를 위해서. 누가? 뭐 서울구치소장이라든지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이 왜? 누구지? 왜? 그거 어떻게 그 서민이 먹는 배식판에 그 양반이 밥을 먹겠어요. 지금 누가 갑인데요? 누가 갑이죠? 갑은 누구지? 갑은 우리죠 뭐. 응. 그러니까 갑이 입장에서 봤을 때 일반 보통의 시민의 수준으로 내려놓으면 되지. 박근혜 하나 올리자고 다 올리면 그 예산 어떻게 충당해? 서울구치소가 어디에 있죠? 안양? 의왕 아닌가요? 아 의왕? 안양 쪽이에요. 예. 네. 안양 쪽에 가면은 의왕으로 내려가는 길에 경수산업도로의 왼쪽에 있어요. 언덕 위에. 가보셨죠? 가봤죠. 난 안 가봐서 모르겠어. 거기 가면 굉장히 넓어요. 담장도 높고. 근데 어떤 일부의 분들은 분명히 이 방송 들으면서 박근혜 구속 안 될 건데 김치국부터 마시고 자빠졌네 하실 수도 있습니다. 꿈깨? 100% 되죠. 박근혜 구속은 안 될 수가 없어요. 간절히 원하면 다 되는 거 아닌가요? 박근혜가 얘기했죠. 간절히 바라면 우주가 나빠져서. 법적인 걸 떠나서요. 이재용 구속에 대해서 영장을 발부했던 법원이 뇌물을 공유한 자로 구속영장을 발부를 했던 법원이 박근혜에게 발부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법조계 전문 용어로요. 뇌물죄 대향범이라는 네. 그러니까 서로 대립되는 행위를 통해 동일 목표를 실현하는 범죄에 해당하는데 이재용은 뇌물 공여 상태로 구속이 됐는데 더 죄가 큰 뇌물 수수. 투수자를 구속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게 흔히 말하는 법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형평성이에요. 예. 알고 보면. 그렇죠. 그것 때문에 형용 모순이 되는데 그러면 지금 영장 발부 판사는 기존에 있던 법원의 판결을 뒤집는 행위가 돼서 법원으로서 보는 굉장히 난감해지는 반역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판사는 고민할 이유가 없어요. 이재용 때처럼 막 몇 시간 동안 고민할 이유가 없어. 맞아요. 박근혜가 무고하다고 주장하면 들어주고 구속 바로 해주면 됩니다. 네. 뭘 하루 가깝게 기다리게 해. 그러니까 무고하다고 자꾸 우기면 나 죄 없어요. 내가 돈 받은 적도 없고요. 내 통장을 까보세요. 돈 받은 적 없어요라고 얘기하면 그래 너 범죄를 은닉하려고 그러는구나. 그리고 바로 그냥 구속 때려주면 돼요. 그러니까 뭐 일반인도 그렇잖아요. 우리 명정님은 법대 나오신 분답지 않게 뭔가 용어가 되게 싸구려인데. 원래 좀 오래되면 이렇게 싸구려도 돼요. 법대 나온 품위를 좀 지켜주시고요. 그러니까 다 잊어버렸어요. 네. 그 느낌 속에 박근혜뿐만 아니라 보통 사람들이 법원에나 검찰이나 경찰에 갔을 때 순수하게 자기 죄를 인정하면 그 선처라는 걸 해줘요.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법정에서는 그렇잖아요. 자기 자신의 죄를 뉘우치나 안 뉘우치나가 선고 형량에 결대적인 영향을 끼치거든요. 네. 근데 검찰 입장에서도 지금까지 검찰에 들어가서 조사받고 막 7시간 동안 조서 들여다보고 아침에 나왔잖아요. 그때 그 모든 걸 다 부정했던 거예요. 인정한 게 거의 없었던 거죠. 예. 그러니까 부정한다고 하는 법적인 용어에는 그런 게 있을 거예요. 내가 범행하지 않았다고 부정하는 순간 어떤 걸 의심할 수밖에 없냐면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나와 있는 증거들을 인멸하겠네가 바로 연결되는 겁니다. 자기가 하지 않았다고 우기고 사실적으로는 나와 있는 증거가 되게 많잖아요. 네. 그래서 막 녹화도 하고 막 녹음도 하고 막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인정했냐 안 했냐가 되게 중요해서 경찰들도 어떤 범인을 잡았는데 모든 조건이 막 칼도 찾았고 칼에 지문도 찾았는데 나는 사람 죽이지 않았다고 우기잖아요. 그러면 그 상태로 법으로 갖고 가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범인의 자기 범죄를 자백하는 시인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자기 자신의 범죄를 다 밖에 나와 있어. 근데 누가 봐도 이 사람은 범인이야. 근데 자기는 범인이 아니라고 해. 그러면 더군다나 이 사람은 전직 대통령이었고 자기가 임명한 청와대 직원들이 청와대 버젓이 있어요. 최고의 권력기관에. 그러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굉장히 높은 거죠. 방송 나가는 오늘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예, 지방법원 맞습니다. 지방법원에 최초였어요. 영장 실질심사를 받는. 대통령이 지방법원에 가는 것도 처음이에요. 안 된 말이지만은 가보세요. 박근혜 씨는 한번 자기가 지은 죄가 뭔지 아직까지 깨닫지 못하는 범국민적인 정서에 전혀 그 공감력 없는 사람이 대통령이었다는 게 아찔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게 범죄라는 인식도 또 자체가 지금 내가 보기에는 없어 보이는 거거든요. 그 안에서 4년 동안 우리는 애간장이 타서 또 열이 받아서 간이 불덩어리처럼 타오르고 그렇게 수명을 깎아먹으면서 4년을 살아왔어요. 그렇죠. 박근혜에게 구상권 청구해야 됩니다. 개인당 한 맞다. 5년씩 깎아먹은 인생에 대한 보상금으로 개인당 3억씩 줘라. 좋아. 좋아. 근데 어차피 지금 박근혜가 출석을 해서 계속해서 모든 혐의를 부인을 하잖아요. 근데 그 시간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24시간 안에만 할 수 있잖아요. 박근혜는 혐의 부인, 모든 변명과 이런 것들이 24시간 동안만 구인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내일 아침 10시 30분에는 결정이 나야 된다고 합니다. 하긴 무작정 끌 수는 없지. 네. 좀 그 아픈 얘기 좀 할게요. 나물님이 올리신 트윗인데요. 누군지 아시죠들? 백도라지. 예. 예. 그때 정신이 없었어서 가물가물한데 경찰이 부검영장 청구하고 밤새 심리해서 그 다음날 영장 나왔던 것 같은데 박근혜 구속영장은 왜 이렇게 오래 걸려?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내 말이 그 말이에요. 법의 형평성 때문이라도 저는 무고합니다. 구속 이렇게 끝나주면 좋겠다는 거지. 네,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 긴 말 다 들어볼 필요도 없잖아요. 그럼요. 구속영장 청구 사유에 다 써 있어요. 그거만 보면 되지 뭐. 그리고 피의자 신문 좀 하고 가서 이 사람이 정말 죄가 중한 사람인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지 없는지 뭐 한 10분이면 판단하죠. 뭐 더 이상 오래 갈 거 뭐 있겠습니까? 이미 다 나와 있는데. 물론 우리가 모르는 것도 더 자세히 그 안에 있겠지만 옛날에 대통령이라고 했었죠. 이회수님의 트윗입니다. 박근혜 구속영장 청구 결정된 날 올리신 거예요. 나라가 정상을 회복하고 있군요. 이 나라의 정의와 양심과 도덕이 되살아나기를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부정과 부패가 길을 펴지 못하는 시대가 오기를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누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박근혜 구속이 안 될 수가 없는데 만에 하나 구속이 안 되면 영장 재청구해서 꼭 구속시킨대요. 그게 검찰이나 법의 생리랍니다. 맞습니다. 보완하면 되니까. 보완해서 되니까. 그 전략이었어요. 사실 특검에서도 전략이었던 부분이 뭐냐면 영장 1차 청구해서 법원에서 고민하다가 법원에서 영장 기각을 하는 사유가 있어요. 요 부분 때문에 기각해요. 그러면 그 부분만 보완해서 내면 통과된답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네. 미비점을 넣어서 거기다가 영장 청구를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래서 뭐 2차 확실히 들어가게. 네. 그 법원이 더 이상 도망갈 길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탄기국 같은 데서 이재용 영장 기각됐을 때 막 만세 부르렀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모자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법의 인권 때문에 가급적이면 구속하지 말자는 게 시대적 흐름이어서 그런 거지. 그 취지 때문에 실질 심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은 다 구속돼야 되는 사람들인데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법이 확정되지도 않은 사람을 감옥에다 가두는 게 말이나 되느냐 해서 그래서 구속해야 될 극히 제한적인 것들이 있잖아요. 증거인멸, 도주우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중한 범죄. 검찰은 지금도 그런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도주우려까지. 그렇죠. 도주우려가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고. 어쨌건 박근혜 씨는 구속된다. 그런 얘기까지나 추잡스럽게 400 얼마를 벌려고 내가 대통령하고 뇌물 받았겠냐. 뭐 그 말의 뜻은 뇌물을 받으려면은 더 많이 받지 그것만 받았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건 좀 약간 다른 문제니까 이 사람은 법감정이라는 게 아예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밖으로 드러난 무슨 뭐 재단 사업이나 이런 것만 사실상 있는 게 아니었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에 박근혜 쪽의 전략은 최순실에게 미루는 방법밖에 없어요. 근데 최순실에게 미룰 수가 없는 부분은 박근혜가 탄핵된 이유랑 똑같은 거예요. 처음에 그런 게이트가 터졌을 때 최순실을 엄단하고 철저히 조사하라고 했다면 탄핵도 안 당했을 겁니다. 그렇죠. 그 선에서 꼬리 자르기를 끝냈으면. 근데 박근혜 자체는 개인적인 독립된 인격체이거나 판단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를 실질적으로 조종하고 있는 컨트롤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사람과 함께 탄핵이 되는데 그리고 지금 법정에도 서야 되는데 문제는 돈을 준 기업들과 돈을 받은 최순실이 있고 거기를 사실상 한 지갑으로 공범으로 인식되는 박근혜가 있는데 자기 죄의 형량을 줄이려고 하면요. 공범의 형량을 높이는 수가밖에 없어요. 이게 내 죄가 크냐 네 죄가 크냐를 싸우다 보면 최순실의 죄를 높게 부를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박근혜의 예상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로만 예상되면 박근혜는 최하 10년입니다. 최하. 무기징역까지도 가능해요. 근데 지금 저쪽의 전략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탄핵 안 당해보려고 어깃장 넣고 시간 끌었는데 실패. 구속 안 당해보려고 지금 하는데 일단 구속영장 청구까지 나왔어요. 만약 구속된다고 치면요. 나중에는 새 정부에 가서는 결국에는 사면 이런 분위기 만들려고 할 거예요.
택도 없죠. 근데 새로운 정부에서는 박근혜 사면하기는 힘들어요. 그럴 거면 정말 국민적인 저항이 부딪힐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럼요. 그러니까 최소한 저는 박근혜가 사면되는 시간은 5년은 무조건 살아야 되고요. 새로운 정권이 들어섰을 때 민주정부도 한 2기, 전체로 말하면 한 3기가 이번에 3기고 그다음에 4기가 정권 연장이 된다고 하면 그때쯤은 범국민적 여론에서 나이도 고령이고 70이 훨씬 넘었으니 이 사람을 살려주자는 여론이 일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때는 모르겠지만 차기 5년 동안은 짤없이 국민들이 다 기억하고 세포로 기억하고 있잖아요. 감옥을 살아야 되는 게 아닐까 싶어요. 박근혜 씨가 70 넘어서 인간미 있는 채로 철학적 깊이가 있는 채로 감옥에서 성숙해진 모습으로 70대 중반에 나와주시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바랄 걸 바라세요. 그거 평생도 안 되는데 그게 되겠어요. 제가 10년을 감옥살이를 해본 결과 촌실이 그년이 나쁜 년이었습니다. 순실이는 지금 무기징역 살고 있다면서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네. 법원 판사나 법원이나 검찰에서는 명확한 원칙이 한 가지가 있어요. 공범 있죠. 공범 관계면 어느 한쪽의 형량이 한 30년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옆에 있는 그 공범도 비슷하게 나오지 절대 누가 더 나쁘고 누가 더 덜 나쁘고 이건 없어요. 공범은 똑같은 처벌을 받습니다. 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뭐 제일 큰 죄라고 하는 뇌물죄 말고 거기에 기밀누설도 있고요. 그럼요. 뭐 블랙리스트. 그리고 강요도 있고요. 예. 물론 강요하고 지금 뇌물죄는 상당히 좀 밀접하게 연관이 있긴 하지만 뇌물이냐 강요냐도 약간 달라지는데 그런 것들을 합산해가지고 판결했으면 좋겠어. 근데 법은 지금 그런 식으로 하지 않죠. 최고 형량 갖고 있는 거. 안 그래요? 합친다고? 네, 합산을 하는데 그거를 뭐 1+1은 2 이게 아니고 1+1은 뭐 한 1.78 뭐 이 정도 돼요. 네. 야, 법대 나오신 분의 나름 명쾌한 해석이었어요. 보스가 나오네요. 감사합니다. 예. 무기징역을 향해서. 법대 나온 코스프레는 제가 지금 자갈자갈해서 하고 있는데 법대 나온 무직 삼촌 코스프레. 법대 뭐 나오는 거 큰 거 아니에요. 네. 뭐 우병우까지도 못 가봤는데 뭐. 자 법대로 해. 법대. 그래 법대로 해. 그리고 참 우병우 즐기네요. 우병우 지금 뭐 또 검찰이 이제 소환 또 한 번 더 할 거라 그러는데 이번에 소환하면 지금은 구속시켜야 되지 않나요? 우병우는 소환이 되는데 이번 소환을 하면 구속을 위한 전 단계가 아닐까 싶고요. 여러분들이 네. 하나만 간과하실 것은요. 박근혜가 아직 구속 전 단계인 출국 금지가 아직 안 내려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도주의 우려가 있습니다. 혹시 검찰이 일부러 영장을 치려고 도주 우려가 있게 만들어 놓는 게 아닐까? 저 혹시 그럼 그 태극기 들고 네. 삼성동 박근혜 집 앞에 있는 분들이 혹시 박근혜를 튀지 못하게 드라마처럼 말이에요. 갑자기 사람들이 혼란해진 틈을 타서 어떤 여인이 마스크 쓰고 태극기 들고 보자기 마스크. 어떻게 하면 변기는 어떻게 하고 불쌍해 죽겠어. 나는 박근혜 불구속 바래본다. 인간적으로 아니, 안 돼요. 그건 구속을 해서 박근혜가 구속이 되는 순간 있죠. 예. 서울구치소의 모든 변기가 비대가 달릴 거예요. 나는 박근혜가 범죄자였다는 걸 순간 깜빡 잊어먹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박근혜를 비대를 달아주려면 박근혜만 달아주면 큰일 나잖아요. 그거는 또 그 법무부 장관 탄핵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빙자해서 모든 변기에 비대를 달아줄 것 같아요. 굉장히 좋아요. 그거는 수감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아마 배식판도 바꾸지 않을까 싶어요. 도자기 그릇으로 깨지지 않는 도자기 그릇으로 바꾸지 않을까 싶어요. 누가요? 박근혜를 위해서. 누가? 뭐 서울구치소장이라든지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이 왜? 누구지? 왜? 그거 어떻게 그 서민이 먹는 배식판에 그 양반이 밥을 먹겠어요. 지금 누가 그 갑인데요? 누가 갑이죠? 갑은 누구지? 갑은 우리죠 뭐. 그러니까 갑이 입장에서 봤을 때 일반 보통의 시민의 수준으로 내려놓으면 되지. 박근혜 하나 올리자고 다 올리면 그 예산 어떻게 중당해? 서울구치소가 어디에 있죠? 안양? 의왕 아닌가요? 의왕? 안양 쪽이에요. 예. 네. 안양 쪽에 가면은 의왕으로 내려가는 길에 경수산업도로의 왼쪽에 있어요. 언덕 위에. 가보셨죠? 가봤죠. 난 안 가봐서 모르겠어. 거기 가면 굉장히 넓어요. 담장도 높고. 근데 어떤 일부의 분들은 분명히 이 방송 들으면서 박근혜 구속 안 될 건데 김치국부터 마시고 자빠졌네 하실 수도 있습니다. 꿈깨? 100% 되죠. 박근혜 구속은 안 될 수가 없어요. 간절히 원하면 다 되는 거 아닌가요? 박근혜가 얘기했죠. 간절히 바람. 그네가 기결수가 되기 전까지는 구치소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구치소에서의 생활은 참 어떻게 할지는 정말 난감합니다. 만약에 구속이 된다고 하면. 그러네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머리카락은 어떻게 하지? 화장은 어떻게 하고? 박근혜라고 하는 사람이 그 유아적인 마인드를 좀 벗어나가지고 한 단계 성숙하는 계기가 되길 바래요.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외모에 너무 치장을 좋아하다 보니 사람이 치장이 안 된 상태로는 사람도 안 만나는 사람 있잖아요. 이를테면은
자기를 오랜 시간 동안 밥을 해주던 조리장이 그만두는 날도 화장이 안 됐다고 얼굴을 안 보고 보냈어요. 그게 박근혜예요. 우리 일상생활로 한번 돌아가 보자고. 정말 가깝게 살았던 위층에 막 철이 엄마 순이 엄마 하면서 친하게 지냈던 그 2층이 이사 간다고 마지막으로 인사하러 왔는데 나 화장 안 했어요 못 나가는 건 똑같다고. 이상해요. 사실 이해가 잘 안 되는 타입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구치소에서 뭐 들어가면 당연히 화장품 안 주잖아요. 화장은 기초 화장만. 아 기초 화장은 해요? 스킨하고 로션 정도만 받을 수 있고요. 대단하네. 아니 겨울에 틀 수 있어. 사람이 아무리 죄를 졌더라도 저게 스킨 로션을 안 줘. 원래 안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문제는 색조 화장이고 염색도 못하게 하고 이런 거죠. 아니 그 색조 화장품 안 주면 박근혜 씨 같은 경우에는 토마토 이렇게 으깨가지고 당근 으깨가지고 이렇게 입술에 바르고 이 양반은 유머 감각이 딱 신비 수준이야 진짜. 그럴 것 같아요 나는. 이게 웃겨 지금? 아니 비참하잖아. 이건 지연 말단적인 문제고요. 역사적인 모든 것들이 바뀌는 거예요. 박근혜한테는. 네. 시중만 받아왔던 사람 입장에서 스스로 해야 되는 일이 너무나 많아진 거죠. 일단 배식판으로 밥을 먹고요. 설거지도 지가 해야 되고요. 네. 샤워는 우주가 도와준다. 법리적인 걸 떠나서요. 이재용 구속에 대해서 영장을 발부했던 법원이 뇌물을 공유한 자로 구속영장을 발부를 했던 법원이 박근혜에게 발부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법조계 전문 용어로요. 뇌물죄 대향범이라는. 네. 그러니까 서로 대립되는 행위를 통해 동일 목표를 실현하는 범죄에 해당하는데 이재용은 뇌물 공여 상태로 구속이 됐는데 더 죄가 큰 뇌물 수수. 수수자를 구속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게 흔히 말하는 법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형평성이에요. 예. 알고 보면. 그렇죠. 그것 때문에 형용 모순이 되는데 그러면 지금 영장 발부 판사는 기존에 있던 법원의 판결을 뒤집는 행위가 돼서 법원으로서 보는 굉장히 난감해지는 반역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판사는 고민할 이유가 없어요. 이재용 때처럼 막 몇 시간 동안 고민할 이유가 없어. 맞아요. 박근혜가 무고하다고 주장하면 들어주고 구속 바로 해주면 됩니다. 네. 뭘 하루 가깝게 기다리게 해. 그 무고하다고 자꾸 우기면 나 죄 없어요. 내가 돈 받은 적도 없고요. 내 통장을 까보세요. 돈 받은 적 없어요라고 얘기하면 그래 너 범죄를 은닉하려고 그러는구나. 그리고 바로 그냥 구속 때려주면 돼요. 그러니까 뭐 일반인도 그렇잖아요. 우리 명정님은 법대 나오신 분답지 않게 뭔가 용어가 되게 싸구려인데. 원래 좀 오래되면 이렇게 싸구려도 돼요. 법대 나온 품위를 좀 지켜주시고요. 그러니까 다 잊어버렸어요. 네. 그 느낌 속에 박근혜뿐만 아니라 보통 사람들이 법원에나 검찰이나 경찰에 갔을 때 순수하게 자기 죄를 인정하면 그 선처라는 걸 해줘요.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법정에서는 그렇잖아요. 자기 자신의 죄를 뉘우치나 안 뉘우치나. 박근혜가 영장 실시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박근혜가 출석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했지만 박근혜 나오겠답니다. 나오는데 포토라인에 서게 하지 말아달라. 지금 이 상태예요. 아직도 VIP로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그 지하 구치감에서 법정 직행하는 엘리베이터가 있대요. 그걸 사용하지 않겠느냐. 경호의 문제도 있고요. 박근혜가 포토라인에 꼭 선다 하는 것이 꼭 좋은 일만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쪽팔린 건 면해 보겠다는데 박근혜가 이제 판사 앞에 지금 나가는 경우는 전직 대통령의 사례를 비춰봐도 되게 이례적인 경우고 뭐 나가는 게 좋긴 합니다. 그만큼 이제 속된 표현 똥줄 타듯다. 고속 안 되려고 지금 할 수 있는 건 다 해본다. 그 와중에서 포토라인 안 선다.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려고 해봤지만 국민 여론 안 움직이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이제는 어느 정도 직감을 한 것 같긴 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검찰 출석을 말없이 군말 없이 하고 포토라인에 섰던 거는 나 지지했던 분들아 나 좀 봐줘 나 지금 잡히게 들어가게 생겼어 했던 동정 여론이었고요. 지금은 정말 순수하게 구속되지 않기 위해서 출두하는 걸로 보이는데 모양은 빠지지 않겠다. 이게 지금 박근혜 의도처럼 보여요. 사실상 무고함을 피력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죠. 그렇죠. 우리나라 전 국민들이 이제는 거의 법 전문가가 됐잖아요. 구속 영장 실질 심사 절차에 대해서도 다들 잘 알고 계세요. 이번에 박근혜가 출두해서 심사를 받는 동안에 경호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 요거 참 애매하잖아요. 일단은 청와대 경호팀은요. 국가시설 내에서 경호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네. 예, 검찰청, 법원 안에서는 경호를 못합니다. 구치소도 당연하고요. 교도소는 당연하고요. 그래서 지금 그동안 검찰이 해왔던 수사의 패턴으로 보면 구속영장 청구를 해서 실질 심사를 받는 중에 피의자를 대기시키는 곳이 있어요. 특검에서도 했었는데 통상적으로 구치소에서 했거든요. 그러면 구치소에 대기시켜 놓든지 법원에 대기시켜 놨다가 구속 여부가 결정이 되면 그대로 따르게 되는데 구치소로 가게 되는 경우에 서울구치소 앞에서 청와대 경호팀 애들은 대문 밖에서 기다려야 돼요.
결정이 날 때까지. 근데 지금 박근혜의 경우에는 이제 영장 실질 심사, 다른 말로 피의자 조사를 이제 받게 되면 영장이 나오는 걸 결정될 때까지 어디다 두느냐가 지금 계속 고민이었거든요. 네. 뭐 구치소로 갈 것이냐. 가장 대체적인 예측은 법원 내에 있어요. 작은 구치감이라는 게 있대요. 예, 있어요. 거기다 가둬놓는다고. 가둬놓을 가능성이 없다고. 지금 아직도 몰라요. 이건 확정된 건 아닌데. 검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 측에서 명확한 입장이 아직 안 나와서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 영장 실질 심사에 그 포토라인에 안서게 해달라고 하는 것도 방송하는 이 시간까지는 법원의 결정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박근혜 측의 요구일 뿐이에요. 예. 포토라인 쓰지 않게 해달라. 지금 포토라인 다 라인을 그려놨다만 박근혜가 출두하는 그 상황에 테이프로 만들어놓은 그 테이프가 나중에 역사적인 사료가 될 것 같아서 그 박근혜가 그 사건이 상황이 종료되면 그거 빨리 뜯어가지고요. 보관하시는 분이 경매에 나가면 굉장한 돈을 벌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검찰청 나갈 때도 그 테이프 누가 가져갔을까요? 그러네. 또 생각해 보니까. 그러니까 바닥에 붙여놨던 거 뜯잖아요. 예. 그냥 쓰레기통에 버려졌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 아깝다. 솔직히 말해서 그림이 잘 안 그려지거든요. 이쪽에 계시는 분들이야 웬만한 분들 다 감옥에 한 번 또 갔다 오시고 그래서 그게 익숙하다고 그러는데